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과 광주는 40년 동안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2개월여 만에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남은 기간은 단 넉 달.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높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석유화학 산업 불황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둔 여수 산단. 전남 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연간 5조 원의 재정 특례가 막힌 산업의 숨통을 뚫을지 기대감이 높습니다. 예산이 더 크게 들어오면 여수 쪽에서도 지원이 더 오지 않을까라는 큰 장점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여수 산단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경제가 살 수 있으면은 공단이 살아야지만 같이 하는 거니까 그만큼의 투자도 할 수 있으면 투자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 이 같은 기대 속 통합을 향한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반도체 산단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핵심 현안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초대 특별시장 후보자들에게 공약을 제안하는 등 총력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별로 세부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이고 여순관 공동 대응을 통해 동부권 산업 대전환과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이 제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선 행정과 재정뿐 아니라 각 부서 사업과 자치 법규 등 전면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 전남도는 전 부서를 전수조사하고 오는 6월까지 인사 기준 마련과 시스템 통합 등 실무 절차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초대 통합특별시장 선거전도 본격화한 만큼 민감한 현안을 조율할 리더십은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속도전 속 미뤄뒀던 주청사 소재지, 미래산업 배치, 광역교통망 확충 등이 이번 선거전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을 받아서 통합한 게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을 제대로 통합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소통하고 상생하는 그런 지도력.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넉 달. 빠른 시기 통합까지 이루어진 만큼 남은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통합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전남과 광주는 통합이 결정됐지만 국립순천대와 목포대 통합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두 대학은 통합 준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 소재지를 한 곳씩 나눠야 하는 문제에 막혀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 내 통합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가가 특별시 내 대학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립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절차는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교육부 국립대 통폐합심사위원회가 통합대학의 의과대학과 본부 소재지를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재지 결정이 늦어지면서 심사위는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순천대는 최근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의대본부 소재지 결정을 위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통합본부보다 정원 100명을 육성할 수 있는 통합의대를 순천에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우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의대가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입시 때 원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보통 의대가 있는 대학교들이 경쟁률도 좀 더 높고 그거랑 더불어서 의대까지 설립이 된다면 학교 발전에도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목포대도 본부보다는 의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결국 양 대학이 협의를 거쳐 소재지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건데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을 확정할 방침으로 통합의대목 정원 100명을 배정받으려면 3월 안에는 통합심사가 끝나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2에서 3주 안팎. 대학, 나아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결단인 만큼 고심이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는 7월 전남 광주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초대 통합시장을 뽑는 경선 전국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경선 후보들 간의 기싸움에 불이 붙으면서 그동안의 눈치 싸움이 본격적인 진검승부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김영록 지사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통합특별시장 예비 경선을 앞두고 단순한 방문을 넘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구청 단위에 교부세를 지원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청장님들 5개 구청장님들 다 힘을 합쳐서 건의했는데 김 지사는 앞으로도 북구, 광산구, 남구에서 소통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전남지사가 광주의 앞마당을 공략한다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남 지역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이번 주에만 순천, 장흥, 화순, 구례, 담양, 전남 5개의 시군에서 상생 토크를 진행하며 주민들과 접촉하는 등 소통 행보를 강화합니다. 경선 후보인 현역 의원들도 경선 규칙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며 본격적인 기싸움에 나섰습니다. 초대 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신정은 의원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안한 5인 본경선과 시민 배심원제, 순회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며 공정한 경선을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경선이라도 결정하면 따른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우리 당이 그런 수기 과정을 이렇게 배치해서 저는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민영배 의원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규칙을 논하는 게 부담스럽다면서도 권리당원과 여론조사 방식의 기존 룰대로 경선을 치르는 게 좋다며 시민 배심원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명하게 말썽이 나지 않도록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이걸 가능하면 단순화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좋겠다. 초대 통합특별시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제는 단순한 탐색전을 넘어 내가 통합시장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는 진검승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민주당 소속이었거나 무소속으로 활동하던 현역 광역 기초의원들이 조국혁신당에 잇따라 합류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독자적 정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재 영입과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지역 도의원인 최무경 의원이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당초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예비후보 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조국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겨 3선에 도전하기로 한 겁니다. 과거가 아닌 실력과 책임으로 평가받는 정치,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는 정치가 가능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4년 전 무소속으로 당선된 정옥기 여수시 의원 역시 조국혁신당에 합류한 가운데 도내 일부 현역 의원도 입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섣불리 좀 그렇고요. 며칠 더 기다려봐서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통과한 전남 지역 광역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는 모두 30여 명. 출마 주자가 사실상 결정되면서 선거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비해 후보자 수가 적다 보니 민주당을 견제할 독자적 세력을 구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 전남 지역에서 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남은 기간 동안 인지도가 있는 전직 광역 기초의원 등을 중점적으로 영입해 지지세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의동활동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성과들이라든가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지역의 정치 풍토의 변화를 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내일부터 예비후보 2차 공모에 들어가 검증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조만간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 측은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공포되면 이달 중순 안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기명 여수시장은 오는 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진보당 이종욱 광주시장 후보와 김선동 전남지사 후보가 진보와 민주의 호남 양날개 정치로 광주 전남 통합을 완성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두 후보는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날개만으론 시대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민주의 힘에 진보의 방향을 더해 광주 전남 통합을 완성하고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이와 함께 내부 투표와 합의를 거쳐 이종욱 광주시장 후보와 김선동 전남도지사 후보 간의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 속에 지역 석유화학 업계가 업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체는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유 수입비 증가와 경기 둔화로 제품 수요가 줄어 실적이 악화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이란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중국 업계 수익 악화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업체마다 전쟁에 따른 영향 파악과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입학철만 되면 교복값이 너무 비싸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일찌감치 정장 교복 대신 자율복을 택한 학교들은 어떤 변화를 맞고 있는지 주지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교복값이 학부모들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입 원단을 쓴다며 값을 올리는 게 과연 적당한지 따져보라고 주문한 겁니다.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하네요. 대체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게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현재 광주 중고등학교 교복 한 벌 상한가는 34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 체육복은 추가로 구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복을 없앤 학교의 분위기는 어떨까? 광주의 한 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들도 교복 대신 자율복 차림입니다. 10여 년 전 정장형 교복을 없앤 이 학교에선 비싼 교복 대신 체육 활동을 위한 체육복만 갖추면 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일단 생활의 편리함을 좀 요즘 가장 더 우선시하고 또 자기 개성들을 잘 표현할 수 있어서 오히려 교복 없는 생활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깁니다. 학생 만족도도 높습니다. 교복 한 벌에 수십만 원을 쓰는 대신 그 비용을 자기 개발이나 꼭 필요한 곳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매력으로 꼽습니다. 저만의 개성대로 막 입고 다닐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공부할 때 스카나 아니면 필기도구 사용하는데 씁니다. 이 학교처럼 교복 없는 중고교는 광주에 29곳 있습니다. 정부는 정장교복 대신 편한 생활복으로 바꾸는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복값 거품 빼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수십 년간 이어온 교복 문화도 큰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국립순천대가 2년 연속 100%에 육박하는 높은 등록률을 달성했습니다. 국립순천대는 2026학년도 신입생 최종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정원외를 포함한 전체 충원율은 99.8%로 호남권 국립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는 학령 인구 감소 등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도 글로컬 대학 30사업을 통한 교육 혁신과 특화 전략이 안착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양의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는 오늘 광양시 중동 연면적 2,100여 제곱미터 면적에 영유아실과 산모 휴게실, 산모실 등을 갖춘 광양 미래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MBC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